자, 볼게. 193쪽부터 보자. 190쪽은 빼고 193쪽. 자, 첫 번째, 우리 몸의 방어작용이다. 방어 동그라미. 자, 우리 사람 몸은 모든 방어작용이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모든 X. 뭐가 있어? 선천성과 후천성이 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가 선천성이다. X. 2번. 선천성 병원체 구별하지 않는 거다. 맞고 동일한 방식이다. yes. 똑같은 패턴이다. 누구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5. 세 번째, 후천성 면역. 감염된 즉시가 안 돼. 자, 선천성은 즉시 일어날 거니까 빠르게 일어나고, 즉시. 하지만 특별하게 되진 않지. 후천성은 항원, 항체 반응. 항원, 항체 반응처럼. 왜 이럴까? 항원, 항체처럼 특이성이 있는 거다. 이랬지? 얘들은 특이성이 있다. 그래서 항원에 따라서 다르게 될 거고, 선천성은 즉시 일어나는 거다. 됐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 선천적으로 이런 얘기들한 거지. 정답은 XOX. 됐지? 얘들도 묻는다고 하는 거 잘 기억하고, 이번에 선천성 면역. 자, 선천성 면역이 뭐 있더라? 우리가 저번에 봤을 때 일단 피부로 또는 점막으로 또는 염증 반응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식세포, 포식. 그래서 식세포 작용으로 잡아먹는 이런 과정도 있더라. 됐지? 그래서 보니까 누구 있다? 염증, 식세포, 피부와 점막. 됐습니까? 피부와 점막 할 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한 가지. 누구더라? 중요한 거 있었는데. 가수분해 효소를 가지고 있고 병원체를 분해하는 거. 엔자임, 효소하고 라이소좀, 가수분해 효소하고 합성음. 라이소좀. 오케이. 한 번만 적어주자. 라이소좀. 좀 크게 적으래. 라이소좀. 라이소좀 어디 있어? 눈물, 침, 땀, 이런 우리 피부의 분비물에 있으면서 누구를? 세균을 죽여주는 역할을 한다. 이해됐나? 세균을 생성을 억제하더라. 라이소자임. 그래서 라이소좀이 사실은 라이소자임이라고 엔자임 이렇게 라이소좀 자기 엔자임. 그래서 라이소좀 됐나? 그러니까 효소하고 그리고 잡아먹는 거. 얘들한테 책에 어디 있더라? 라이소자임하고 엔자임하고. 그럼 얘를 갖다 줄이면 지금 뭐야 너? 라이소자임. 적어야 되는데. 라이소자임, 엔자임, 효소 이렇게 되는 거 합성어다. 라이소자임이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191쪽에 보니까 땀, 눈물, 점액 등에 들어있지. 항균, 동그라미, 세균 없애는 거. 단백질의 일종이다. 세균의 세포벽 분해를 억제. 세포벽을 분해, 밑줄. 세포벽 생성이 안 되니까 세균은 증식을 못하는 거대. 말 되겠나? 이름 뭐라고? 라이소자임. 요거는 기억을 하기. 자, 다시 온다. 193쪽. 자, 왔을 때 림프구. 림프구는 사실 몇 가지? 두 가지가 있다. 무슨 림프구? B림프구가 있고 T림프구가 있고. 그치? B림프구, T림프구. 얘를 생성은 어디서 해? 골수, 본, 메로. 본이 영어다. 본, 뼈. 본, 메로 해서 골수, 뼈 한복판에. 이랬나? 그래서 골수에서 생성이 되는 거다. 골수에 생성되는데 니 어디 있을래? 여기 그대로 있을래요. 그럼 거기서 성수. B림프구. 어디 갈래? 저 가슴쌤, 사이머스. 여기 갈게요. 여기서 성수 갈게요. 성숙 장소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진다. 됐지? 그럼 다시 온다. 후천성 면역에 가장 중요한 게 림프구다. 후천성 동그라미 림프구고 백혈구 일종 밑줄. 어디서 생성? 골수에서 생성이 될 거다. B건 T건 모두 골수에서 생성. 됐습니까? 그래서 3번에 셋째 줄. 일부는 땡땡에서 성숙 과정을 거치니까
무슨 림프구. 다른 하나는 가슴샘으로. 다른 하나는 가슴샘. 이렇게 되니까 얘가 T림프구잖아. 그 앞에 게 B림프구가 되는 거지.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이 골수에 성숙했다. 그러니까 B림프구. 가슴샘에 가서 성숙했다. 무슨 림프구? T림프구. 정확하게 외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자. 그러면 쌤 다시 묻자. B림프구, T림프구가 있었지. B림프구, T림프구가 후천성 면역에 두 가지가 있었단 말이야. 뭐하고? 체액성과 그리고 세포성. 어쩔 수 없이 너희가 과학을 하려면 계속해서 분류를 해줘야 돼. 과학자는 계속 분류 과정을 엄청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후천성 면역에 체액성과 세포성이 있다. 됐나? 그래서 체액성이 누가 하는 거다? 아, 항체 만들어서 하는 거다. 세포성이 뭐 하는 거다? 세포 독성 T림프구. 그래서 감염된 세포, 바이러스 들어와서, 세균 들어와서 감염된 세포를 아예 죽여버린 거야. 이해됐나? 그래서 요거 누가 하더라? 항체 생성 누가 해? 항체 생성. 형질 세포. 형질 세포가 하고, 이 형질 세포 누구? B림프구가 형질 세포로 분화. 아이고야, 좀 까먹었구나. 다시 얘기해야 되겠네. 자, 얘는 누구다? 감염된 세포 죽이는 거, 세포 독성 T림프구. 맞지? 자, 잠깐만. 조각조각 써서는 쓸모가 없는 거다. 자, 잠깐만, 선생님 다시 한 번만 할게. 다시 한 번 할게. 잘해. 자, 내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일단 우리가 면역이 두 가지다. 두 가지인데, 어떤 면역이 있다? 전천성 면역이 있고, 그리고 후천성 면역이 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고, 특이한 방법은 없는 거다. 그치? 그럼 전천성 면역에 몇 가지가 있느냐? 일단 우리가 물리적 장벽인 피부가 있었었고, 그리고 점막이 분비된 점액 이런 게 있었는 거다. 그 다음에 피부 점막을 뚫고 들어왔거든. 그럼 들어온 즉시 내 까이네 잡아 먹어버려야지. 무슨 작용? 식세포 한자기 때문에 잡아 먹어버렸다. 식세포 작용. 됐지? 그럼 일단 들어온 거 잡아 먹었단 말이야. 또 한 번 어떻게? 이미 들어온 애들 백혈구가 와서 잡아먹어서 없애줘야 되겠지. 누구? 염증 반응. 그치. 염증 반응 할 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됐던 게 히스타민. 얘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관의 투과성이 좋아지니까 백혈구가 와서 넓은 혈액 따라와서 나가서 잡아먹은 거지. 맞지? 그래서 히스타민이 분비가 되면 붉게 왜? 혈관이 부풀어 올랐으니까 붉게. 그리고 부풀고 열감도 있습니다. 왜? 화학 반응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온도를 올린다. 그래서 열도 좀 나고 통증도 좀 있다. 통증도 왜? 혈관이 확장이 됐거든. 히스타민이 혈관을 확장을 시켰다. 혈관을 확장시켜버리니까 이러한 과정이 일어났다. 그러면 원래 있던 혈관보다 혈관이 두꺼워지니까 누구도 많이 왔다? 적혈구도 많이 오고 백혈구도 많이 오고. 그리고 선생님 혈관이 이렇게 좁게 있던 게 넓어지니까 구멍이 있다 그랬지, 그지? 구멍이 좀 있었으니까 이쪽으로 백혈구가 나간다. 혈관에서 투과성이 좀 좋아지다 보니까 밖으로 가서 감염되게 했던 그 세균들 백혈구가 가서 잡아먹는 거지. 식세포 작용이 일어날 거다. 그대로 남아있으면 뭐가 오름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됐던 거. 그치? 염증 반응. 이렇게. 그러니까 너희가 딱 봤을 때 분류를 했을 때 선천성 면역에 하나, 둘, 세 개가 있었다. 그럼 쌤, 얘는 중요한 거? 그렇지. 이름이 라이소사임. 누구를? 항균. 항균은 따내기가 아니라 쌤은 되게 황당했던 게 코로나19 때문에 코비드19 바이러스 카우 난리 났는데 전부 다 항균 난리 난 거야. 상관이 없어. 항균은 세균에 대해서 막는 거. 바이러스는 또 다른 거. 이러나 바이러스인데 항균하고 별로 상관이 없었다. 그래서 라이소자임, 항균, 세균 증식을 억제. 그러면 여기서 지금 잠깐만 세균은 우리 거하고 달리 누가 있는 거다? 세포벽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세포벽의 생성이 억제가 되면 세균 증식 못하겠네? 그치? 세균 증식이
억제가 되겠네? 요 얘기지. 됐습니까? 그러면 이걸 우리가 뭐라 하지? 세균 증식 못하게 하는 거? 항생제. 항생제. 그래서 세균 증식 못하게 한다? 세포벽. 요 말을 꼭 기억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도 대체 세포벽의 생성을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증식을 못하겠다. 안 늘어나네. 세균 죽이는 거 약제. 이름이 항생제. 자, 그러면 후천성 면역으로 갈게. 후천성 면역. 후천성 면역은 특이적이지. 맞지? 병원체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 특이적인데 뇌는 굉장히 느리게 진행이 되는 거지. 일반적으로 한 번 들어와서 반응을 하려면 막 일주일 이렇게 걸린다는 거라. 됐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 일단 기본적으로 항체 만들어야 됐었고 체액성과 세포성이 있었지. 그러니까 체액성과 세포성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체액성과 세포성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다? 림프구가 필요했다는 거지. 그래서 체액성은 누구? 비림프구. 세포성은 누구? 비림프구. 그래서 T림프구건 B림프구건 골수에서 만들어져서 성숙하는 장소가 골수면 B림프구. 골수에서 만들어졌지만 어디로? 가슴샘에 가서 성숙을 하더라. 그러면 사이머스 이렇게 해서 T림프구.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 다시 한번 잠깐만 이야기하면 만약에 감염이 됐어. 감염이 됐단 말에 누가 병원체가 침투를 했다는 거지. 머리를 뚫고 피부 점막 뚫고 들어왔다는 거지. 대체 그럼 얘가 병원체가 들어오니까 병원체 이런 녀석들이 들어왔단 말이야. 들어오니까 아이고 저 녀석 뭐 저런 애가 다 있노? 자 조사해서 없애야지. 이렇게 이름은 큰, 포식, 또 뭐 대식, 세포 등등등 얘들이 결국은 항원, 제시, 세포인 거야. 이러나 누구한테 항원을 제시하냐? 이거 그림 잘 봐야 돼. 이게 뒤쪽에서 나올 건데 오늘 나올 건데 요 녀석의 이름이 병원체야. 어디 적어놔. 병원체가 있다. 병원체가 있고 병원체의 일부가 항원이다. 자, 구분이 잘 안 될 거라서 선생님이 비유를 좀 해줄게. 너희들 어릴 때 아가야 때 파법부 딱 넘겨갖고 코끼리 이름 아유 잘했다. 우리 서원이 발 보고도 코끼리를 안 해. 엄마 이랬단 말이야. 뭐 1살 때, 2살 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코끼리의 코라든지 귀라든지 이런 거 보면 너 코끼리인지 알지? 그러면 코끼리 코나 귀 모습 이게 항원이고 코끼리가 병원체인 거야. 말 되겠나? 이 덩치 큰 녀석이 병원체고 요 녀석이 야 있으면은 병원체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요게 항원인 거라. 그러면 큰 포식 또는 대식 세포가 뭐 하냐면 얘를 갖다 잡아먹었지. 얘를 조각조각 부사가지고 어떻게 야 내가 봤는데 어떤 정보가 있냐면 요 녀석 이렇게 생긴 정보 있대. 이렇게 요 부분에 대한 정보를 누구한테 주냐면 보조 T림프구한테 알려준다고. 그래서 얘의 이름이 항원 제시 세포야. 이해됐나? 그러면 보조 T림프구라는 녀석은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지 저번 시간에. 뭐라고? 예를 들어서 한국말이고 영어고 뭐 이런 식으로 봤었을 때 영어도 한국말도 둘 다 쓸 수 있는 데가 보조 T림프구다. 이해겠나? 그럼 이 보조 T림프구가 얼른 쫓아가. 누구한테? 세포 독성 T림프구한테 알려주고 그리고 누구한테 또 알려줘? B림프구한테 또 알려줘. B림프구한테. 나 자꾸 떠들어야 되는 이유가 그래야 외워지니까 자꾸 떠드는 거라. 그치? 그러면 아는 것 같지만 시간 지나고 난 뒤에 1주, 2주 지났을 때 까먹으면 헛방이거든. 세포 독성 T림프구한테 알려줬더니 얘는 얼른 어디 가냐면 감염된 세포한테 가는 거지. 그치? 감염된 세포를 딱 달라붙어가지고 얘를 갖다가 그냥 죽여버려. 없애버려. 빈대 잡으려가 초가삼간 다 태운다고 똑같은 거야. 빈대.
그 집에 들어가 있대. 집을 다 태우는 거지.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래야지 감염된 세포를 죽여버려야지 되겠다. 그게 세포 독성 T. 이랬을 때 우리가 뭐라고? 세포성 면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러나 세포성 면역이다. 그러면 얘들은 이게 중요해. 비림프구. 그래서 저번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비림프구. 얘가 뭐 할 거다? 형질 세포로 분화가 될 거고. 형질 세포 될 때 동시에 기억 세포로 분화가 된다. 이 용어 기억을 해야 돼. 분화라는 용어를 기억을 하고, 그리고 형질과 기억을 꼭 해줘야 돼. 쉽게 얘기해서 형질 세포가 공장이야. 사실은 선생님은 이걸 핫팩으로 이야기하거든. 잘 생각해봐. 핫팩 알지? 그치? 핫팩을 내가 2개를 동시에 사야 돼. 근데 하나는 뜯어서 당장 쓰고 하나는 다음에 쓰도록 놔줘야 돼. 이랬나? 그러면 딱 뜯어서 쓴 이 핫팩에서 뭘 만드냐? Y자 모양의 단백질을 만든다고. 요 단백질이 뭐라고? 항체라고. 그치? 이게 뭐라고? 안티 바디. 이렇게 얘기해도 바디니까 몸체자네? 그치? 난 이렇게 생각했다고. 안티바디 했을 때 체자니까 B니까 바디니까 비림프구. 그리고 항체거든. 요게 안티바디를 한국말로 쓰면 항체, 영어로 하면 안티바디. 그러면 항체였으니까 체자인데 그치 이거 체액성으로 연계가 된다는 거야. 체액성. 그래서 비림프구가 형질세포로 되고 형질세포에서 안티바디, 항체 만들고 이렇게 돼서 이 항체가 어떻게 될 거냐면 되게 째매하다 했잖아. 이렇게 병원체에 항원들이 있으면 항체가 이렇게 달라붙어. 이렇게 Y자 모양으로 생겨있는데 사실 이렇게. 오늘 이따가 자세히 얘기를 할게. 그러면 요 위에 Y자 모양으로 여기 항체가 항원하고 붙을 수 있는 부위가 있거든. 이게 딱 붙었어. 그래서 이쪽에도 또 붙고. 그러면 어떻게? 저 멀리서 보니까 항원들이 이만큼 무더기로 있다는 거지. 그러면 길 가던 백혈구들이 잡아먹으러 와. 그러니까 사실은 항체는 특별한 건 하진 않아. 항원들 도망가지 못하게 묶어두는 밧줄인 거야. 이랬나? 이렇게 되면 저기 멀리 가던 백혈구 같은 얘가 식균 작용한 애들 와서 왕창 잡아서 없애버릴 거라고. 우린 목적이 뭐냐? 요 녀석이 돌아다니면서 온몸에 퍼지면 아픈 거야. 그러니까 딱 들어오다 말자 못 들어오게 묶어버리면 돼. 이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들어왔거든. 알려줬거든. 정보 받았지? 받아서 요거 항체 딱 만들 때까지 얼마 걸리냐? 일주일 걸려. 뭐라고요? 일주일. 지금 일주일 걸렸으면 그냥 아픈 거 다 낫겠네요.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아픈 거 해결이 안 될 거니까 우리가 요걸 좀 빨리 만들면 좋은 방법들이 있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까 선생님 했지? 핫팩으로 기억하라 했다. 핫팩으로. 그럼 반드시 핫팩을 2개 드셔. 하나는 뜯어서 열내고 하나는 보관하고 있어. 그치? 보관하고 있는데 다음번에 다시 요 녀석이 또 왔어. 그걸 갖다 내가 꼭 기억을 해야 돼. 뭐라고? 똑같은 애가 왔는데 야 제법인데 그때 왔던 간데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이게 보조티림프가 이제 항원 제시세포 때문에 정보를 받았지. 받으면 이거 들고 어디 가냐? 비림프구한테 안 가. 야, 그때 그 나쁜 놈 또 왔대. 재치유 있다 가면 얘가 쫙 가서 기억세포한테 바로 가는 거야. 기억세포한테. 허투루 저러면 안 돼. 정확하게 들어야 돼. 그러면 기억세포한테 가면 절대로 얘들 다 조심해야 돼. 기억세포가 그 다음 잘 봐야 돼. 누구로 되느냐? 형질세포와 또 자, 요거 뭐지? 글자가 좀 엉망글다. 각도가 안 맞아서 마늘 타자. 많은 기억세포를 만들어. 아까 하나의 기억세포가 보조티한테 정보를 받았지. 그럼 이번에 기억세포가 형질세포와 이게 시험 문제나
많은 기억세포를 만들어. 많은 기억세포를. 그러면 요거 들어왔지? 이렇게 항체하는데 얼마 걸리게? 몇 시간 걸려. 몇 시간밖에 안 걸려. 그러면 들어와자마자 얘들 바로 잡아버렸지. 엄청 빠르겠지. 되게 신속해.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화되면 항체 만들 거란 말이야. 엄청 빨라. 됐나? 엄청 빨라. 근데 이게 여러 번 반복하면 더 빨라지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예방접종을 한다고. 이것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더라. 여러 번 반복할수록 또 기억세포 많이 만들고 형질세포 만들고 더 빨라지고 기억세포 많으니까 왕창 빠르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자, 잘 봐.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그리고 항체로 분화가 되더라. 얘를 이렇게 이야기해. 2차 면역. 2차 면역. 2차 면역. 그러면 기억세포가 형질과 항체 되는 게 2차 면역이다. 요것 때문에 뭐 할 거다? 예방 접종을 실시할 것 같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말 됐나? yes. 그러면 자 일단 선생님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병원체 얘기는 안 했었고 병원체 얘기는 안 했었고 선천성, 후천성 등등등 잠깐 흐름을 봤다. 그리고 나면 다시 193쪽에 193쪽에 아까 딴 거 놔두고 자 3번 됐지? 4번에 후천성 면역이다. 병원체가 침입을 했다. 누가? 커. 등치가 커. 큰 포식세포가 항원제시세포 식세포 작용을 하지. 그래서 병원체를 분해했지. 항원 조각을 누구한테 줬어? 보도티한테 줬어. 그대로 적혀있지, 그지? 그러고 났는데 2번 보도티 림프구는 그러면 항원제시세포가 줬는 거 그거 갖고 누구를 활성화? B림프구를 분화시켰다 그랬지. 활성화시켰다. 그림이 어떻게 됐냐? B림프구 이렇게 생겼다. B림프구. 됐지? 근데 형질세포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동그라미에다가 짜글짜글 이렇게. 이게 뭐다? 소포체, 골지체 모습이다. 이랬나? yes. 그래서 이렇게 형질세포를 그려줄 거다. 그러면 자 디귿 활성화된 땡땡이 B림프구가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뭐 된다? 분화한다. 그치? 분화라는 단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익숙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해됐습니까? yes. 넘어간다. 자, 194쪽. 194쪽. 자, 이렇게 이야기할게. 일단 항원-항체 반응은 변형된 문제가 엄청 많단다. 변형된 문제가 엄청 많기 때문에 얘들 봐야 되는데 자 기본 내용이 흔들리면 변형된 문제 못 푸는지 알지? 그치? 문제를 풀기 위한 거 말고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자 일단 194쪽 자 잠깐만 할게. 잠깐만 194쪽에 자 고개를 들어보고 너희들한테 병원체가 몇 가지 있다고? 병원체가 일단 하나 둘 셋 넷 뭐뭐? 세균 바이러스, 원생생물, 곰팡이. 그렇지, 세균, 바이러스. 그리고 책에서는 곰팡이, 그리고 원생생물. 이렇게 이야기했을 건데, 일단 세균. 세포도 아니다. 세포다. 세포다. 그럼 세포인가? 세포입니다. 세포입니다. 아닙니다. 세포입니다. 세포다 이꼴 다른 말로 스스로 물질 대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세포는 뭘 지닌다? 효소를 지닌다. 그래서 효소를 지닌다. 스스로 물질 대사 가능하다. 같은 말이다. 됐지? 그 다음 얘들이 핵이 있다. 핵막을 지닌 핵이다. 누가? 고등한 생물이다. 원생생물, 곰팡이는 있다. 바이러스는 세포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세포의 핵막 필요 없다. 세균 아주 하등하다. 핵막 없습니다. 꼭 기억해야 되는 거다. 됐지? 없었었다. 그 다음 우리가 단백질은 어떻습니까? 단백질과 핵산은 없는 애가 아무도 없어. 모두 단백질과 핵산을 다 갖고 있어. 이해됐나? 그러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세균은 항생제로 세포벽 형성을 억제할 거고,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제로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할 거고, 바이러스는 얘를 분열이란 말을 못 쓴다, 그지? 복제를 통한 증식을 한다. 얘가 복제를 통한 증식을 하는데 이게 핵산 복제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중간에 화학적으로, 테크닉적으로 방해하는 방법이 있다. 그럼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항진균제 죽일 수 없다. 이 곰팡이 죽이면 아빠 발가락에 있는 아빠 발가락 죽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죽일 수는 없다. 이랬지? 그래서 얘들은 일단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게 균사 그리고 포자 이런 말을 기억한다. 혹시 너희들 누룩곰팡이, 푸른곰팡이 들어봤지? 얘들은 씨, 종자가 아니라 포자, 풀풀풀 날리는 먼지처럼 됐는 그게 포자거든. 이건 뒷단원에서 중요하다. 뒷단은 중요하다. 그래서 얘를 균사로 돼 있고 포자로 증식을 한다. 얘를 갖다가 우리가 균계랍니다. 꼭 기억해야 한다. 꼭 기억을 한다. 자, 속으면 안 된대. 세균이 균계다. 거짓말이다. 세균은 원생생물, 원핵생물이다. 원생도 아니고 원핵, 원시적인 핵이 있다. 원핵생물계. 외워야 된다. 뒷단원 얘기니까 원핵생물계다. 뒷단원이라 해봤자 기말고사 범위니까. 네. 절대 속으면 안 된다. 균계, 세균, 균계 아니다. 그치? S. 원생생물은 중요한 게 뭐? 4개 곤충. 4개 곤충이 있다. 4개 곤충. 채채파리, 모기 이런 거에서 수면병, 말라리아 얘들이 있었던 거지. 됐습니까? 꼭 한 문제 낼 거다. 이랬습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 자 194쪽 문제 어떻게 풀면 좋으냐? 문제 어떻게 풀면 좋으냐? 선생님이 이렇게 푼다. 자, 이런 혹시 있잖아. 너희들 거기에 보니까 병원체 특징이 있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그 다음에 여기가 A, B, C, D 이렇게 있거든. 그럼 사실은 선생님은 이걸 건드리지 않아. 이걸 건드리지 않고 자, 둘째 줄에 밑줄 A에서 D 보고 있었지? 그럼 난 어디 표를 4 곱하기 4가 아니고 5 곱하기 5짜리 어떻게 그릴 거야? 결핵, 독감, 무좀, 말라리아 A, B, C, D 됐던 거. 나 그리고 균류에 속한다? 균류에 속한다고? 균류? 무좀밖에 없지. 나 균류, 균계 이렇게 될 거야. 됐습니까? 두 번째, 핵막이 관찰된다. 핵막, 일단 세포가 있어야 되는 거고. 말라리아 원생. 무좀 곰팡이. 독감 바이러스라서 결핵 세균이라서. 행여나 좀 어려웠다면 결핵은 세균, 독감은 바이러스, 무좀 곰팡이, 말라리아 원생생물. 여기에 대한 질문이란 거지. 정말 명백하게 외워져야 돼. 100%, 백지에 쓸 수 있도록 돼야 된다. 얘는 그냥 나올 때 내가 쓸 수 있다는 중요하지 않아. 그 다음, 자, 단백질 갖는다. 단백질 없는 애 아무도 없지. 단백질 다 가져야지. 됐지? 그 다음에 독립적으로 물질들 산다. 세포면 되겠지. 세포면, 니는 안 되고 세포면 되겠네. 이렇게 됐지? 그럼 너희들 그림 봐봐. 자, 얘 되게 쉽게 냈어. 어떻게 쉽게 냈냐면 발레이라 X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된 거야. 뭐 X 개수가 하나, 둘, 셋, 끝 이렇게 된 거지. 그럼 굉장히 간단한 거라고. 근데 너희들 위에 보니까 어떻게 여기 X, 그리고 X가 여기, 그리고 X가 여기 마지막 이렇게 되면 X가 3개, 2개, 하나 끝 이렇게 된 거지. 그럼 다 찾은 거지.
됐나? 그럼 어떻게? 나는 여기다 안 적어. 여기다 그냥 리을 적을래. 3개, 2개, 니은. 하나, 얘가 기억. 너 디귿 해?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나머지 여기는 요 X 쓰는 배고 싹 다 동그라미인 거야. 그럼 X 쫙 포진했는 너 B겠네? X가 하나도 없는 너 C겠네? 워. X 2개. 요거 D. X 하나짜리. 여기 A. 끝. 이해됐나? 이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빨리 쓰는 게 제일 빠른 방법. 됐습니까? 오케이. 뭐 아니면 옆에다 뭐 다 써도 되지. 다 써도 되지. 그렇게 해버리면 다 나올 거다. 자, 쌤이 4번에 2번. 4번에 2번. 비감염성 밑줄. 비감염성 뭐 있어? 비감염성? 뭐 있노? 보여라. 오케이. 보여라. 당뇨. 혈우병. 한 서너 가지 쓸 수 있도록 해놔야 된대. 고혈압, 혈우병, 당뇨 쫙 쓰고. 됐어? 그러면 혹시 6번에 D의 병원체는 진핵생물이다. 진핵, 동그라미. 반대, 원핵. 반대말은 꼭 기억해야 돼. 쌤 그랬잖아. 화학자들은 분류를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서 진핵의 반대가 뭔가? 원핵이다. D가 누구였어? 세균이었거든? 세균은 아까 뭐라 그랬지? 원핵이라고 그랬지. 원핵 반대 진핵. 세균 빼놓고 다 진핵이야. 이랬습니까? 됐어. 자, 그럼 그 페이지 재료에다 하나 적어라. 세균성 질병 하나만. 준현 넘어. 세균성 질병 하나만. 콜레라. 넘어. 혈액. 괜찮아? 아, 그랬나? 트, 파상풍. 탄저병. 이런 거. 세균. 하고 싶은 거 있나? 없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있잖아. 폐렴, 식중독 이런 거는 폐렴이나 식중독은 사실은 세균성도 있고 바이러스성도 있거든. 하지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대체 질병 뽑아야 되는데 시험 딱 앞두고 정리 딱 해놓고 시험 직전에 한번 쫙 보고 들어가야 된다. 까먹지 마라. 오케이. 그래서 그거는 남이 조사해주고 준비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분명히 해야 되는 거. 자, 그 다음 195쪽. 195쪽. 자, 그럼 195쪽에 뭐가 있을까? 한번 보자. 195쪽에 뭐가 있노? 자, 어떤 사람이 병원에서 X에 감염이 됐대. 감염이 되었는데 이때 방어작용 일부다. 거기 항원 T세포라고 보이지? 얘가 큰 포식, 대식세포가 잡아먹고 동그라미 기억이 누굴까? 보도T. 보도T. 그래서 항원 제시해주더라. 누구한테 제시한다고? 보도T한테. 그러니까 보도T 기억이잖아. 그 얘들도 이래야 되면 증식을 갑자기 해. 야, 이리 와봐. 사람 모읍니다. 이런 것처럼. 이러겠나? 그래서 자원봉사자처럼 보도티가 쫙 늘어난 거 보이나? 늘어나. 그리고는 전국적으로 이제 쫙쫙 보내서 촉진한다는 거지. 그 위에 거 봐봐. 제일 끝에 감염된 세포라고 있나? 맞지? 이게 뭐? 세포성이겠나? 체액성이겠나? 세포성이지. 그치? 그거 체크해놔야지. 세포성이고. 그 밑에 게 혹시 끝에 보니까 병원체 제거 저런 말 보이지? 형지세포, 기억세포 보이지? 밑에 게 뭐? 체액성이지. 세포성, 체액성. 그러면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밑에 거 비림프고 위에 거 누구? 세포독성 T림프구까지. 그럼 동그라미 니은이 누구? 동그라미 니은이 세포독성 T. 익숙하지 않지? 입에 착착 붙여야 돼. 뭐라고? 세포독성 T.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동그라미 기억 밑에 거 보니까 누구한테 붙어서, 디귿한테 붙어서 디귿이 B가 되겠지. 비림프구. 누구와 누구로?
거기 이렇게 보이나? 뭐라고 해야 될지 참 번데기도 아니고 이렇게 생긴 거 이름 뭐라고? 형질세포. 그리고 그 밑에 형질세포하고 동시에 분화되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기억세포. 안 뜯었는 합해. 됐지? 됐어. 그래서 요 밑에 거는 일단 여기가 해보면 될 건데 3번에 1번. 3번에 1번. 뭐라 됐냐면 항원질세포가 식세포 작용으로 병원체 분해했지. 밑줄 쫙. 그러면 얘가 항원질세포가 여기 잡아먹었대. 잡아먹어서 병원체 없애서 분해해서 정보를 알려줘야 되지. 선천성이겠나 후천성이겠나? 식세포 작용이지. 그래서 이거는 선천성이다. 잠깐만 이거 선천성이다. 선천성. 이렇게 돼야지 후천성이 되는 거다. 그래서 후천성 면역력은 절대 혼자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선생님이 3번에 1번 별표대. 항원제식세포가 뭐한다? 식세포 작용. 그림에다 체크해놔래. 그림에다 적어놔라. 항원제식세포가 이게 잡아먹는 거 있지? 얘는 식세포 작용이다. 식세포 작용은 피부 점막. 식세포 작용. 그리고 염증 반응과 함께 선천성이다. 됐습니까? 3번에 1번 별표다. 정확하게 그림에 딱 체크했나? 기억을 해야 된다. 그거 했고. 자, 그 밑에 마지막에 5번. 4번에 5번. 보도티 림프구는 끊고. 디귿이 형질과 기억으로 분화되는 데 관여한다. 그치? 그럼 그 밑에 하나 적어놔래. 그 밑에 하나 적어라.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화를 하고 이 형질세포가 누구를 만들 거다? 항체를 만들 거다. 항체. 그치? 쌤 귀찮아서 항체 두 글자를 못 써서 A, B로 적는다. 그러면 요럴 때 묻는 거라. 기억세포가 항체 만드는 거 아니야. 절대, 네버. 절대 안 돼. 시험 문제 잘 나온대? 안 돼. 예, 항체 만드는 건 무슨 세포? 무조건 형질세포. 됐나? 그러면 보도티의 도움으로 재침입했을 때는 기억이 형질로 잴 수가 있는 거다. 잊지 말아야 되는데, 기억세포가 항체 만드는 거 절대 아니라 하는 거. 시험대 단골 손님. 됐습니까? 그럼 196쪽에, 자, 혹시 여기 거는 질문이 없는 거 맞나? 그 다음 페이지에 없는 거 맞나? 다음에 시험 떠서 확인한데, 뒷페이지에 거는, 자, 일단 선생님은 중요한 게 10번, 11번 손상된 피부 밑줄, 세균 침입했제, 세균 동그라미, 염증의 동그라미 키워드네. 염증 반응이다. 그럼 얘를 잘 봐야 되는데, 자, 선생님이 하나만 이렇게 찔렸지. 그때 누가 들어왔다? 그때 세균들이 들어온 거야. 됐나? 그러면 선생님 궁금한 게 이거다. 세균이 히스타민을 분비했을까? 아니지? 누가 하는 거야? 그치, 비만세포라고. 여기 안에 있는 애인데, 비만세포라고. 얘도 이제, 어떻게 보면 백혈구 일종이거든? 그러니까 백혈구란 거잖아. 어떤 얘기냐면, 좀 큰데, 식균작용 좀 하고 핵 가지고 있는 애. 그거 일종인 거야. 얘가, 세균, 이렇게 시끄럽게 호들갑을 뜬다. 됐지? 그러면 이 비만세포가 호들갑을 뜨는 걸 뭐라고? 히스타민이라는 화학물질을 방출하는구나. 이랬나? 그럼 가끔 지금 얘랑 보니까 휴대폰에 그런 거 뜨더라고. 그 잔디 꽃가루 뭐 많이 날림 이런 거. 내 휴대폰에 보니까 그런 거 뜨더라고. 잔디가 증식할 때마다 잔디가 꽃가루 있는지 알았는데 몰랐나? 몰랐지, 그지? 잔디 꽃가루 증식할 때인데 대학교에 열심히 막 축제하고 이렇게 할 때 잔디에 밟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그전에 좀 밟아도 되는데 그런 얘기 왜 하느냐? 자, 얘가 지금 히스타민 꽃가루 날리면 왜 알러지 있어가지고 제가 비염인데요 하는 애들 있잖아. 걔들 보면 좀 이렇게 재채기 안 하려고 항히스타민제를 먹어. 항히스타민제를. 이랬나? 그러면 히스타민 억제하는 게 항히스타민제. 그치? 알러지 반응 있는 애들 먹는 약이 항히스타민제. 히스타민 작용 억제.
히스타민 나오니까 얘가 혈관을 갖다가 좀 넓어지게 하고, 그래서 여기에 혈관 투과성이 좋아지니까 이쪽으로 백혈구 나와서 이거 잡아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치? 그럼 기억이 아니고 10번에 화학물질 X. 혹시 너 세균 A에서 화학물질 나오는 것 같이 보이나? 그림으로는 애매하니까 첫째 줄, 둘째 줄 끝에 A와 B는 비만 세포와 큰 포식 세포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그 그림으로 봤을 때 저 화학물질이 나와서 B가 큰 포식 세포가 나온 것 같아. 됐습니까? 그래서 X가 이름 뭐라고? 히스타민. 히스타민이 하는 역할이 모세 혈관을 확장할 거다. 확장. 그래서 혈관의 투과성이 증가하도록 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혈관 투과성이 증가한다. 아까 쌤 그런 얘기 했나? 이쪽으로 적혈구고 백혈구가 많이 온다. 혈류량이 증가한다. 그래서 뻘겋게 되고 얘가 밖에 빠져나가는 백혈구도 있고. 어째? 됐어. 요 두 가지 둘 다 적어야 된다. 하나만 적으면 안 된대. 자, 그 다음에 11번. A가 비만세포 맞고 X. 그게 히스타민인 거야. X 물질이 비만세포가 내낳는 거라고. 비만세포가. 빨강색이 세균이고. T은 B는 식세포 작용으로 세균을 제거한다. B가 큰 포식세포. 그러니까 한마디로 백혈구 얘들처럼 잡아먹는 식균 작용하는 애다. 오, 리얼 염증 후천성이가? 아니 선천성이지. 이 세균 누군지 물어보고 있나? 알잖아. 그 특이성이 없다. 그래서 저번 아래 이런 선천성, 다른 말로 비특이적. 그래서 동일한 과정이다 하는 말이 아까 문제에 쓰는 거라. 동일한 과정이다 라는 말이 여기 있었던 거지. 그럼 반대로 선천성 반대 후천성이다.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건 아니다. 그럼 얘는 특이적이다. 어떤 병원체냐에 따라서 다르더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동일한 과정은 아니었다. 각각 다른, 그때마다 다른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난다. 특이성이 있다. 됐지? 12번. 그림으로 봤을 때 골수.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말 그대로 뼈 안에 뼈가 이렇게 있으면 이 뼈 안쪽에 여기가 이름이 골수인 거야. 여기가 쫀득쫀득하게 해서 여기서 뭔가 계속 만들어. 혹시 너희들 거기 단어가 조혈모세포 이렇게 돼 있나? 조혈모세포. 있으면 이게 뜻이 뭡니까? 조혈모세포. 우리가 아직 세포 분해를 안 했는데 세포 분해를 했을 때 모세포, 딸세포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치? 그 얘기인 거야. 그럼 이게 조혈은 뭐예요? 혈, 피혈자. 조자가 만들다. 피를 만드는, 혈액을 생성을 하는 엄마 세포가 되는 애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야. 나 조혈모세포. 계속해서 여기서 만들어지더라. 그치? 그 중에서 일부는 백혈구 되고 일부는 적혈구 될 거고. 적혈구 핵이 태아한 건 적혈구 될 거고. 핵이 남아있는 애들은 백혈구가 될 거고. 그러나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담당을 하는 게 있을 건데, 잠깐 동그라미 기억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니까 얘가 비림프구겠지. 근데 동그라미 니은은 어디로 갔다? 가슴샘으로 가서 성숙했다고 돼 있지. 그래서 동그라미 니은이 T림프구가 되겠지. 그치? 그럼 선생님은 디귿이 별표. 디귿이 누구라고? T림프구자. T림프구는 자, 따로 적은 아래 누가 있어? 보도 T. 보도 T림프구가 있고. 아니면 누구? 세포 독성 T. 그렇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지. 보도 T와 세포 독성 T가 있다. 그러면 보도 T는 얘를 뭐 하지? 아까 비림프구 활성화시키지 않았나? 비림프구 분화 촉진. 그래서 B림프구, T림프구 얘를 반응을 촉진하는 게 보도 T인 거야.
그리고 세포 독성 T제. 얘는 세포성 면역이겠지. 그러면 요거 세포성, 체액성 둘 다 하겠네. 말 되겠나? 오케이. 그럼 3번에 세포성 면역에만 관여한다. OX. X지. 세포성 면역뿐만 아니라 체액성 면역, 비림프구 활성화에 관여할 거다. 말 되겠나? 이 줄은 중요하대. 딴 거 전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부 너희들 다음에 나왔을 때 중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3번 같은 밑줄 쫙 그어놓고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거. 됐지? 13번에 어떤 사람이 병원 X에 감염 동그라미 감염이 됐대. 방어작용을 일부이다. 자, 동그라미 기억과 니은은 보조 T 밑줄, 항원 제시세포 밑줄. 아, 그럼 얘 동그라미 기억 니은 중에서 누가 항원 제시? 기억이 항원 제시. 맞지? 그럼 니은이 보조 T겠지. 그럼 좀 이따가 보조 T 숫자 많아졌던 기억나나? 그래서 생각나니까 어떻게 해? 아, 보조 T가 숫자가 많아져야 돼. 많아져서 여기저기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지. 그나 자원봉사단 모집 이런 식으로. 이게 보조 T의 수가 많아져야 돼. 그래야 기능을 하지. 그걸 우리가 증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자, 그러면 동그라미 기억은 선천성. 아까 요거 있지 않았나? 좀 강조했던 거대. 별표. 항원 제시세포가 뭐 한다고? 여기 선생님이 식세포 작용한다 그랬지. 식세포이기 때문에 요거는 선천성. 그럼 이렇게 묻지. 특이적 반응은 후천성 면역 반드시 선천성에 도움이 없나? 있지. 일어나 식세포 작용을 도움을 받아야 후천성이 일어날 수 있대. 됐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강조했지만 동그라미 기억 별표다. 선천성 면역에 관여한다. 됐지? 얘네 동그라미 니은 항원조가 인식하는 맞고 선지 디귿 X에 감염된 세포를 직접 제거 밑줄 쫙. 이거 누군데? 얘는 세포 독성 T야. 이 그림은 누구야? 항원 제시는 보조 T지. 됐지? 똑같은 T가 아니었다는 거. T림프가 두 가지다. 보조 T와 세포 독성 T가 있다. 세포 독성 T만 감염된 세포 죽일 거다. 말 됐나? 내용 정확하게 봐야 된다. 14번 병원에 처음 감염. 처음 동그라미. 나중에 2차 면역, 3차 면역 때는 방어작용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진 않다고. 일단 우리가 봤을 때 첫째 줄 됐고 둘째 줄 끝에 가와 나는 세포성, 체액성, 순서 X. 그럼 얘를 위에 게 뭐? 감염된 세포 직접 파괴자. 얘가 세포성이겠지. 그러면 여하튼 이렇게라도 적어놔야 돼. 나의 세포성이다. 나의 체액성이다. 요 정도라도 적어둘 것 같아. 됐나? 그러면 우리한테 봤을 때 넷째 줄 중요하겠네. 기억, 니은, 디귿이 기억, 비, 세포 독성 T. 그럼 동그라미 기억이 세포 독성 T겠네. 언제 다 적니? 독 T라도 적어놔야지. 됐지? 그 다음에 니은 얘가 와서 성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요 디귿이 기억세포겠네. 요거는 누구? 보조 T가 돼야 될 거고. B가 돼야 되겠네. 얘는 보조 T가 그림이 없고 위에서 선제 보니까 B하고 보조 T 쭉 봤을 때 보조 T는 없었거든. 말 됐나? 됐어. 직접 나는 것 같다. 자, 그러면 위에 거 뭐? 세포성, 밑에 거 체액성. 틀렸지? 선지, 동그라미 기억. 얘 세포 독성 T니까 골수에서 성수감 틀렸지? 됐어. 그 다음, 이 사람이 재감염 네모박스. 적어놔래. 크게 적어놔라. 그 밑에 2차 감염. 2차는 아니라 똑같은 항원에 대해서. 동일 항원. 발로 적은다. 동일한 항원. 똑같은 거에서 뽑았네 이렇게 돼야지 2차 감염일 거야. 그럼 이렇게 되면 누가? 항원 제시 세포가 누구한테? 보조 T한테. 보조 T가 누구한테? 기억세포한테. 기억세포는 뭐로? 형질세포로 그리고 항체로 이렇게
분화될 거라는 거. 절대로 자 기억세포가 항체를 생성한다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다. 무조건 항체 생성은 형질세포다. 오케이. 자 그러면 동그라미 티듯이 빠르게 형질세포로 분화한다. 맞겠나? 그치. 기억이 빠르게 형질로 돼줘야지. 됐습니까? S.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그때 3번은 하지 않았나? 같이? 3번은 아마 같이 설명을 했을걸? 맞지? 그치? S. 4번도 선생님 얘기했나? HIV. 자, 앞에서 살짝 있었었는데 잠깐만 이야기할게. 혹시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말이 좀 길다.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어떻게? AIDS, 일명 에이즈,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그치? 얘들은 병원체가 누구다? 바이러스다. 맞지? 이 바이러스의 숙주가 누구였다? 숙주가 보조 T. 숙주가 보조 T 림프구였다. 그럼 요 HIV를 뭐라고 하냐?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 인간 휴먼 이뮨 디피션시 바이러스. 이렇게 될 거니까 HIV. 이제 이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일단 처음에는 선천성 면역, 그 후천성 면역에서 얘를 막 죽여. 근데 죽였는데 어떻게? 보도 T를 다 죽일 수 없잖아. 이 안에 살고 있으니까. 얘가 자꾸 늘어나는 거지. 이랬나? 그래서 밑에 한번 본다. 자, 4번에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는 체내에서 보도 T 림프구를 파괴한다. 근데 왜 파괴하겠노? 지가 그 안에 들어가 사니까 그 안에 거 다 쓰고 나면 뻥 터뜨리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파괴한다가 파괴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거기가 숙주다. 보도 T 동그라미 해놓고 얘가 HIV의 숙주다. 그치? 그러면 너희들 그림에서 봤을 때 셋째 줄 끝에 A와 B는 HIV 수, 보도 T 림프구 수. 그러면 시간이 지났대. 그럼 HIV는 결국 나중에 되게 많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 사람 되게 아프게 면역 결핍된 거고. 보도 T 림프구는 처음에 하고 다르게 개수가 엄청 줄어들었다. 맞지? 그래서 이 사람은 에이즈, 뭐 이제는 치료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치료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지막에 바이러스는 엄청 많고 보도 T 림프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체액성 면역 자체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지. 세포 독성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지. 그럼 병원체 들어오면 방법이 없는 거야. 이러나 그래서 가장 사소한 감기에 의해서 죽을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지. 그 바이러스가 증식해서 올라가는데 뭐 20년, 30년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 이랬지? 그래서 선지 기억에 A가 보조 T다. A가 빨간색이지. 점점 줄어드는 이게 보조 T일 거다. 원구간. 그럼 HIV가 파란색이었나? 아니잖아. 아, 맞네. HIV가 파란색이 되겠지. 그럼 제가 확 줄어드는 건 선천성 면역이 일어났다. 일단 들어오면 누군지 모르지만 죽였는데다 선천성 면역으로는 완벽하게 박멸은 안 되는 거야. 완전히 없앨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 죽이지 못해. 말 됐나? 5. 감염성 질환, 발병 구간. 1, 2. 발병, 병이, 질병이 되는 건 언제? 2 구간에. 보도티가 없으니까.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 발병 확률이 높다. 가능하겠나? S. 정답 몇 번? 5번이 되는 거지. 5번.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면, 자, 뭐가 있느냐? 물 한잔 할 수 있는 시간을 줄까? 자, 그럼 일단, 몇 쪽? 200쪽이가? 200쪽. 항원 항체 백신. 오늘 백신까지 나갈 수 있나 모르겠다. 200쪽.
항원 항체 반응 앤드 백신 이렇게 있었는데 첫 번째 일단 쌤이 너희들한테 뭘 얘기할 거냐? 첫 번째 병원체. 우리 저번에 하지 않았어? 했지. 병원체, 병의 원인이 되는 건데 얘들 아까 쌤이 이렇게 얘기했나? 코끼리 그리고 코끼리, 코, 귀 이렇게 다르듯이 병원체가 이렇게 있었다 치면 병원체에 이렇게 된 부분, 뾰족한 부분, 동그란 부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 이런 특이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면 항원이라고 이야기할 거다. 항원. 준혜 기록해야 한다. 항원이다라고 이야기한다. 병원체가 있고 항원이 있다. 그럼 각각에 대해서 이제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을 거다. 됐나? 자, 두 번째. 그러면 병원체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체액성 면역이 일어나는 게 있었단 말이야. 체액성 면역. 그러면 병원체하고 누구하고? 항체하고 결합을 해야 되거든. 항체. 자, 항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자면 항체가 뭐더라? 항원하고 결합하는 항원과 결합하는 면역 단백질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단백질이다. 그런데 항체가 어떻게 생겼느냐? 자, 긴 가닥 2개와 짧은 가닥 2개로 생겨있다. 긴 가닥 2개와 짧은 가닥 2개. 자,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얘들이 이렇게 부메랑 같은 것처럼 하나, 둘, 3개로 된 것 같잖아. 근데 그렇지 않아. 얘가 그러면 긴 가닥, 짧은 가닥이 있는 이 부분, 긴 가닥, 짧은 가닥으로 된 이 부분이 어떻게 항원 결합 부위다. 항원 결합 부위다. 그러면 항원 결합 부위. 그러면 얘하고 항원의 이 부분하고 입체 구조가 맞아야 결합을 하는 거다. 입체 구조가. 그리고 여기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똑같이 생겼을 거다. 똑같이 생겼다. 그러면 항원 결합 부위는 몇 개? 항체 하나에 2군데. 여긴 아니다. 그래서 항원 결합 부위는 몇 군데가 있다? 2군데가 있다. 2군데가 있다. 그럼 만약에 여기 어떻게 결합했느냐? 여기가 많이 뾰족뾰족하단 말이야. 이 끝이. 그럼 얘하고 결합하겠지. 얘 뾰족뾰족한 거. 얘하고 결합할 거라고. 잘 되겠나? 그래서 입체 구조가 맞는 거. 우리 중학교 때 뭐 단백질 별로 한 거 없으면 고등학교 따고 하면서 단백질은 입체 구조를 지닌다. 사실은 우리가 항원 항체 반응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열쇠, 자물쇠. 고등학교 오면서 단백질만 독특한 입체 구조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얘가 독특한 입체 구조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게 단백질이다. 아마 육모 칠 때, 고1 거 통합과학이 갈 때 그런 얘기 할 거라. 입체 구조는 단백질만 가진다. DNA 염기서열이 달라도 입체 구조는 무조건 이중나선 구조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열쇠 자물쇠 구조가 뭐냐면, 항원에 대해서 항원, 항체 반응의 특이성. 이걸 열쇠 자물쇠처럼 기억을 하는 거야. 실제로 옛날은 알려줬다. 그래서 특이성, 요 단어를 기억을 하는 거지. 얘가 봤을 때 small a, small b, small c 항원이 3가지가 있어도 얘하고 결합할 수 있는 누구? small b만 결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입체 구조가 맞는 애들만 결합을 할 수 있다. 아무나 있다고 결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항원 항체 반응의 특이성. 쫙 요만 기억을 한다는 거지. 항원 항체 반응의 특이성. 그리고 그때마다 다른 항원이, 다른 항체가 만들어져야지 결합을 할 수가 있다. 됐지? 자, 네 번째, 이런 얘기 할게. 우리 옛날에
이런 거 본 적 있나? 키트. 맞지? 코비드19 에이지 테스트. 이게 뭐게? 코로나 바이러스. 딱 했을 때 통에 이렇게 딱 적혀 있었던 것 같은데. 맞지? 코비드19 에이지가 뭐라고? 항원. 에이지, 안티젠, 은 아이데. 그때 중학교 2학년 난리 났었다. 우리 은 안다고. 통 들고 와서 우리 아는 게 있다고. 미안한데 얘가 안티젠, 항원이다. 젠, 무찔러야 돼. 안티젠이다. 항원. 그래서 항원 테스트. 항원 검사할까? 이렇게. 너희들 진단 키트 본 적 있지? 그치? 진단 키트. 근데 어떻게 생겼어? 기억이 안 나네. 오랜만에 얘기를 하니까. 여기 뭐 구멍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맞지? 여기 구멍 하나 있으면 뭐였더라? 코에 넣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액체 있는데 헹궜다가 그 액체 뚝뚝뚝 떨어뜨리자. 그러면 여기에 그걸 갖다 우리가 검체 이랬던 거 같은데? 검체? 내가 검사하고다 했던 거. 그거 검체 떨어뜨렸어.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 열어보고 싶었는데 못 열어봤거든. 근데 이렇게다 창이 있었던 기억나나? 하얀색으로 된 창이. 혹시 그 창에 뭐 있었냐면 TC가 있었어. 어디 있었냐면 여기 가까이 T가 있었고 멀리 C가 있었거든. 내가 알기로는 이 C가 컨트롤. 잘 검사가 됐는지 확인할 거다. 대조선이다. 대조선. T. 테스트 실제로 됐는지 양성, 음성 이렇게 이야기할 거거든. 그래서 실제로 여기가 항원이 갖고 있는지 없는지 검사해볼게. 이렇게 된 거거든. 자, 바레이. 그럼 이렇게 할게. 여기에 만약에 요 선이 하나가 있어. 요 선이 두 개가 나타났어. 근데 뭐 이런 경우도 있겠지. 선이 없어요. 이거는 오류입니다. 테스트가 잘못됐다. 이거는 재검사 요청. 얘는 재검사해야 돼요. 왜 재검사할까? 여기에 컨트롤선, 대조선, 이까지 아예 검체 자체가 안 왔다는 거야. 키트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떨어뜨린 척 하면서 안 떨어뜨렸는지. 이러나 진짜 한 방울만 딱 떨어뜨려 쫙 갈 거거든. 근데 안 떨어뜨렸는지 키트 자체가 뭐 잘못해서 부품이 안 들어갔거나 그렇게 됐든지. 이랬나? 그래서 요거는 아무것도 없다. 여기에 선이 없으면 재검사다. 그치?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선이 나타나는지 아나? 왜 이런 선이 나타나냐면 사실은 비밀이 있어. 비밀이 있는데 요 앞에 뭐가 있어. 요 앞에. 뭐가 있냐면 이 앞에 있는 게 뭔지 알려줄게.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적어주거든. 항체원 이렇게 적어놔. 사실은 일반적인 모든 책에 얘를 항체원이라 했는데 얘는 특징이 쌤 보니까 하나, 둘, 세 가지가 있어. 책에 적혀 있진 않아. 내가 보니까 특징이 그래. 됐지? 일단 얘들은 항체원에 색소가 부착돼 있어. 얘는 색소를 갖고 있어. 색소가 부착돼 있다. 야가 색소 갖고 있대. 색소가 부착돼 있다. 됐지? 그리고 이 항체원이 우리 여기 알지? 여기에 붙을 거야. 쟤하고 결합을 할 거야. 그럼 얘가 요거면 항체원이 요렇게 생겼다고. 됐지? 항체원은 어디에? 검체. 여기에 항원이 있는지 항원에 결합을 할 거다. 항원이 있으면 결합을 할 거다. 됐지?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어. 또 하나. 얘가 항원에 결합을 할 거고 여기 T선에 누가 있게? T선에 누가 있게?
자, 일단 항체원은 색소에 부착한다 그랬지? 항원에 부착한다 그랬지? 여기 C선 알지? C선에 결합할 거다. 그럼 좀 의아할걸? 지금 잠깐만요. 색소가 있는 애가 C선에 붙으면, 그치, 붙으면 빨간색 되는 거라. 그럼 봐봐, 얘들아. 여기에 얘가 항체 A가 버글버글 기다리고 있어. 검체에서 식염수 같은 게 쏙 떨어뜨리면 이게 쭉 가겠지, 그지? 가면 얘하고 함께 이동을 하는 거라. 이동을 하면 색소 있는 애가 어떻게 해? 색소가 있는데 얘가 항원에 붙거나 C선에 붙는다 그랬지? 그러면 제가 붙기만 하면 무조건 C선은 빨갛게 될 거야. 그럼 지금 이 선은 뭐예요 도대체? 그러면 비밀이 있는데 요 선 있지? T선. T선에는 뭐가 있냐면 T선의 요 자리에 항원에 결합하는 항체가 있는 거다. 뭐냐면 저 T선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T선에 자, 아래 T선에 이렇게 항체가 하나가 있어. T선에 항체가 하나 있는데 그 항체가 어떻게 요 녀석이 항원인 거야. 됐나? 항원인 거야. 근데 이 항원에 누구도 붙냐면 항체원이 붙는 거라. 항체원이 얘가 여기 달라붙는 거라. 항체원이. 항체원은 항원에 달라붙고 이 항원이 여기에 T선에 달라붙는다는 거지. 말 됐나? 그러니까 얘를 봐봐. 어떤 사람이 자기 몸에 항원이 있었다면 딱 들어오는 순간 얘가 싹 지나갈 때 항원에 얘가 달라붙겠지. 그치? 달라붙고 지나가면 항원 이리 와봐. 얘가 항원이 붙는 거라. 됐나? 그리고 일부 끝까지 액체가 가야 되지. 갈 때 요 녀석이 가면 여기에 무조건 붙는 거지. 빨간 선이 있다. 말 됐나? 그럼 이런 경우는 두 줄 나타났지? 얘들 파지티브 하지 않았나? 양성. 이렇게 항원 검사 안 됐어요. 네거티브. 음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잖아. 맞지? 그럼 음성이다. 감염 안 됐다. 양성이다. 항원에 감염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지. 차이점 이해되겠나? 오케이. 자, 내가 꼭 기억해야 될까? 항원 A는, 항원 1은 색소가 있는 애야. 색소가 있는 애인데 항원에 붙고 C선에 붙는 거라. 그러면 항원에 붙고 C선, 이 C선에 가가지고 C선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에 빨간색 잉크가 가서 그냥 얘는 이렇게 달라붙을 수 있는 조건이다 이렇게. 요 그림은 안 그리더라도. 말 됐나? 그래서 원래는 T선과 C선 자체 이런 항체가 원래 기다리고 있다. 집에 가서 책에 다시 한번 봐래. 이랬나? 그래서 T선과 C선은 어떻게 항체라는 녀석이 기다리고 있었고 항체라는 기다리는 녀석이 있었고 이 앞에 그러니까 항체가 결국 세 가지 돼. 세 가지다. 항체가 세 가지다. 색소가 붙어있는 항체원 그리고 T선에 기다리고 있는 항체 C선에 기다린 항체. 그럼 이 항체에다가 여기 항체원이 달라붙고 T선에 있는 항체에다가 항원과 거기 달라붙은 항체원이 있는 거다. 그러면 쌤 지금 이 그림이 바로 파제티브의 그림이다. 말 되겠나? 됐어. 그럼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선생님 제가요 감기 걸렸는데 어떤 애들이 그래. 선생님 결석할 것 같아요. 열이 너무 많이 나서. 근데 독감은 아니래요. 이랬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그 다음날 가니까 독감이래. 열이 안 내려가니까. 그 이유가 뭐다? 항원 숫자가 많지 않았으니까 검사가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고. 말 되겠나? 우리 옛날 코로나 할 때도 그랬지, 그지? 검사가 안 됐는데 그 다음날 하니까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 이미 감염은 됐을 건데 개수가 많지 않으니까 저기에 잘 안 됐다. 됐나?
yes. 그런 얘기가 지금 어디 있느냐? 200쪽에 있어. 200쪽에. 됐습니까? 지금 쌤 설명하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꼭 비교를 해야 된대. 거짓말은 안 했을 거다. 그치? 내가 이런 파트는 좋아하는 파트라서. 자, 그러면 일단 넘어가서 옆에 페이지 갑니다. 옆에 페이지 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이런 거 나오면 이걸 완전히 꿰뚫어서 다 공부해버리지, 그지? 코로나 걸렸을 때 사람들 연구 다 했으면 공부 다 했음. 자, 5번째. 자, 혈액형 판정. 혈액형 판정. 준현아 무슨 형? A형. A형. B형. B형. O형. 아, AB형이 없네. 우리 반에 A병 있네. 자, 그럼 일단 혈액형 판정은 누구 지금 보니까 A형, B형 다 얘기했지? 자, 혹시 RH 플러스인 사람? 너 손 못 들고 있는 이유가 몰라서 못 들 거다. 특별히 관리 대상이 아니면 RH 플러스일 거다. RH 마이너스가 아니고. 자, 잠깐만 이렇게 이야기할게. 혈액형 판정은 항원, 항체 반응을 이용을 할 건데, 자, 잠깐만 요런 얘기. 이거 들어봤어? 응고. 응집. 응고는 들어봤지? 응집은? 잘 못 들어봤다, 이거. 우리가 응고, 혈액응고. 혈액응고 언제 들어봤냐면, 쌤, 상처 났어요. 피가 굳었어요. 그냥 굳었다. 옛날에 들어봤나? 혈소판. 혈액 안에 쬐그만한 반대기 같은 게 있는데, 사실 요 녀석이 왜 너희들 그런 거 기억나나? 행주 중에 물 딱 넣으면 갑자기 빵 부푸는 거. 동전 행주. 가끔 뭐 식당 같은 데 가면 물 딱 넣으면 쫙 부푸는 물티슈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혈소판이 그런 형태거든. 되게 잼해. 얼마 잼했으면 이름에 소자가 들어갔겠노. 혈액에 있는 조그마한 반대기다. 근데 요 녀석이 공기 중에 노출되면 갑자기 팍! 스파이더맨 거미줄처럼 늘어나는 거야. 그럼 왜 혈액이 산소에 노출되겠노? 상처가 났으니까. 공기에 노출되면 이게 갑자기 빡 부풀어서 이렇게 상처에 그물처럼 있으면서 적혈구, 백혈구 빠져나가는데 막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적혈구가 그거 딱 걸리는 거지. 그대로 굳어버리니까 빨간 딱지가 생기는 거고. 물은 찔찔찔 날 때 있는데요. 그 물은 그러면 오픈돼 있으니까 일단 물은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거다. 요즘 우리 피는 뭐로 돼 있는데요. 자, 응고하고 응집은 아예 다른 거다. 응고는 쉽게 얘기해서 선천성 면역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게 피가 안 멎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피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얘기지. 안에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는 밖에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밖에 세균, 바이러스 있으면 여기 열린 대로 쫙쫙 들어갈 수 있다. 상당히 위험한 거지. 그래서 얘는 선천성 면역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그럼 응집은 아예 딴 거다. 응집은 뭐하고 유사하냐면 항원, 항체 반응하고 유사하다. 자, 그러면 항원, 항체 반응하고 유사하다 했는데 지금 누가 그럼 항원 같아요? 자, 이렇게 적어줘야 응집, 원, 응집, 소. 그럼 응집원이 뭐예요? 응집원이 뭐냐면 적혈구 표면에 있어. 적혈구의 표면에 응집원이 있어. 느낌은 병원체 표면에 항원이 있는데요. 그 느낌 맞아. 됐나? 적혈구 표면에 응집원이 있다. 그거 백혈구란다. 병원체 표면에 항원이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 맞아. 그치? 그럼 응집소는요? 그거 혈장 또는 혈청 여기 있는 거야. 혈장이나 혈청이나 사실 내가 구분할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할게. 너는 건강검진을 뭐 빡시게 할 일이 없잖아. 젊은데, 어린데. 그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이게 건강검진 한번 할 때마다 느낌 있잖아. 막 내가 쓰러져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피를 한 3통 뽑아. 쫙쫙 이것도 검사, 저것도 검사, 이것도 검사. 피로 검사는 굉장히 많으니까 암 검사 이런 거 피로 다 검사하니까.
한 3통 뽑고 나면 있잖아. 쓰러져야 될 것 같은데 안 쓰러지더라고. 멀쩡하다고. 근데 거기 피 딱 나눠서 담는 그 통에 보면 뭐가 담겨 있어. 어떤 통은 안 그런 통도 있는데 그 통이 뭐냐면 자, 얘가 검사를 할 거거든. 근데 아까 쌤이 어떻게 공기 중에 노출되면 피가 굳어버린다 그랬지. 피가 굳어버리면 얘를 검사를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 그래서 피를 안 굳게 하는 뭐가 들어있는 거라. 됐나? 자, 그러면 혈장과 혈청이 뭔지 다른데 설명을 할게. 자, 한 번만 설명할게. 다음부터는 얘기를 안 할 거다. 그럼 혈장과 밑에 혈구가 있다. 혈구, 혈장. 내가 중학교 때 봤을 때 적혈구, 백혈구.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RBC, blood cell, 화이트 블러드 셀, WBC, 적혈구, 백혈구. 나중에 엄마 건강검진하면 검사해봐래. RBC, WBC 막 적혀있다. 그러나 뭐 그 수치 있을 건데, 그러면 적혈구, 백혈구, 여기 있는 거. 그 위에 나는 이렇게 짱구, 혈장, 혈구. 그나, 이렇게 될 거고. 혈청은, 아, 몰라. 그거 뭐 굳든지 말든지. 상관없다? 뭐 굳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이거 액체로 쫙 됐단 말이야. 이건 안 굳었다는 얘기야. 혈액 굳지 마세요. 어떤 약물 넣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 됐어요? 그러면 여기 굳었다. 얘는 혈병. 병원에서는 피떡이랍니다. 피가 왜 그런 경우 있잖아. 왜 혈관 막아서 뭐 중풍이나 이런 거 걸린다 이렇게 됐을 때 혈액이 뭐 이렇게 뭉쳐져 가지고 혈관이 막힌 그런 형태. 위에 게 혈청. 말 같아. 청, 맑을 청. 맑다는 느낌이 들지, 그지? 그래서 아, 요런 게 있구나. 그럼 자, 이제는 오늘부터 얘는 중요하지 않아. 그나 뭐를 기억을 하냐면 아, 응집소 크나 작나. 얼마나 작았으면 얘를 이름이 소자가 바뀌었노. 응집소. 얘가 항체처럼 생겼대.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있다. 요거만 기억해라. 혈장이건 혈청이건. 저기 맹물처럼 생긴. 저기에 있을 거다. 요거만 기억하면 된다. 끝나? 자, 지금 설명은 했지만 버릴 건 버리고 갖고 있어야 되는 건 정확하게 갖고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쌤이 이렇게 설명할게. 자, 혈액형 판정을 하기 전에 우리가 혈액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 한 번만 해볼게. A형인 사람이 있고 B형인 사람이 있고 내같이 O형인 사람이 있고 AB형인 사람이 있더라. A형인 사람은 적혈구 표면에 이렇게 뾰족한 게 있더라. B형인 사람은 표현하자면 이런 거다. 동글동글한 거. 알파벳 A, 알파벳 B 닮았는 걸로. 됐지? O형인 사람은 미끌미끌하게 뭐 잡힐 게 없네. AB형인 사람은 적혈구 표면에 뾰족, 동글. 말 됐나? 이렇게 있더라. 그러면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너희들한테 항원하고 항체가 얘들 중 결합한다 이거. 입체 구조가 맞으면. 맞지? 입체 구조가 맞으면 결합을 하는 거지. 됐지? 그럼 자, 가래. 이렇게 생겼다. 여기에 뾰족한 거 있었지? 이게 응집원 A래. 응집원 A. 응집원 A에 요렇게 생겨가지고 붙은 애가 있어. 얘가 알파야. 그러면 응집원 여기 동글에서 B 된 거. 여기에 동글동글하게 Y 뜻은 생긴 얘가 이름이 베타야. 그럼 A하고 B하고 꼭 끼워지고. A하고 B하고 그런다. A하고 알파고. 우리 왜 A, B, C, D,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쭉 되듯이 A하고 알파하고 딱 맞을 거래.
B하고 베타하고 열쇠 자물쇠처럼 딱 맞을 거다. 자, 그럼 지금 질문이다. 준현아, 네가 A라며? A형이라며? 알파 갖고 있게, 베타 갖고 있게? 베타. A형인 사람은 응집원 A와 베타 응집소를 갖고 있어. 알파 가지면 안 돼요. 알파 가졌으면 저 세상 사람이다. 여러분 봐. 혈액은 하는 역할이 순환이지. 계속 돌지. 계속 돌면서 딴 걸 셔틀 해야 되잖아. 근데 A하고 알파하고 둘 다 가졌지? 딱 끼워졌지? 다 잡아서 묶어버린 거지. 그럼 피가 돌 수 있겠나 없겠나? 죽으란 얘기지. 이랬지? 그러면 A하고 결합한 건 누구라고? 알파일 거니까 A형은 알파 가졌으면 죽었다. A와 베타. 그럼 B형은 B와 알파를 가졌었고. 그럼 쌤처럼 O형이거든. 아무것도 없죠. 와, 억울하대. 왠지 억울할까봐 야, 니도 두 개 가져 안 되겠나? 니는 알파 베타 가져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A병은 이미 A와 B를 다 가졌지. 뭐 또 가지려고? 됐다. 필요 없다. 니도 세상이 공평해야지. 해서 두 개씩 가지는 걸로. 응? 이해됐나? yes. 그러면 이거 안 헷갈리겠나? 결합을 하는 건 A와 알파다, B와 베타다. 그럼 A형이 알파 가졌으면 죽었을 거다. A는 응집 원으로는 A를 가졌고 응집 소로는 베타를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은 통계 문제로, 계산 문제로 낸대. 이렇게 하면 이랬나? 자, 그러면 바로 6번째 이렇게 할게. 정말로 판정하는 방법이 뭘까? 이렇게 유리판처럼 갖고 와. 유리판. A형 표준 혈청. 이 안에 뭐 들어있게? A형 표준 혈청이네. A형인 사람 여기 A 갖고 있겠지. 혈청이 뭐 갖고 있겠노? 준현이가? 베타? 그치. 그러니까 A형 표준 혈청, 응집소, 베타. 이 말이지. 나? 그러면 B형 표준 혈청은 응집소, 알파라는 얘기지. 이걸 여기다가 딱딱. 하나는 조금 노르스름하고 하나는 좀 푸르스름하게. 이렇게 두 개가 딱딱 떨어져 있을 거야. 이랬나?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에다가 이제 자 이렇게 한데 하나 둘 셋 넷 혈액형이 몇 가지가 있으니까? 4가지가 있으니까 어떤 사람 보니까 여기가 뭉글뭉글해. 어떤 사람 보니까 여기만 뭉글뭉글해. 어떤 사람은 여기도 이 사람 표시가 안 나. 자, 쉽게 얘기해서 쌤 건 내가 해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 이렇게 혈액 검사하는 체혈침이 있거든. 소독을 딱 하고 지금 똑 찌르면 피 한 방울 똥 나고 다시는 안 되네. 잘 안 되더라고. 살짝 찌어서 들지. 톡 찌러서 진짜 똑 떨어뜨리고 나니까 그새 굳었어. 굳었는데 내 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쌤 O형이라고 했잖아. 떨어뜨려 보니까 그냥 빨간 물감 떨어졌네. 이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약간 붉으면 아까 노란색이었는데 약간 붉은색이네. 이 정도 되는 거라. 됐나?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 뭐고 그러면 베타하고 응집이 일어나는 거지. 누굴 넣는 거다? B를 넣은 거지. 그래서 베타 있는데 결합한 거야. 이 사람 게 B형. 이 사람 건 A형. 이 사람 건 응집이 안 일어났다. 됐나? 그러니까 밑에 들어있던 게 응집소를 갖다가 유리판 위에 놔두고 혈액을 떨어뜨릴 거다. 그럼 이 사람은 B에도 A에도 둘 다 응집이 나왔다. 직거 A, B 떨어뜨린 거다. 됐나? 그러면 7번째 수혈 관계를 한번 살펴볼게. 수혈 관계. 그럼 잠깐만 보자. 수혈이란 걸 왜 하겠노?
수열이란 걸 뭐 주고 싶어서 하는 거겠노? 요즘은 그래. 뭐 여러 가지 수열 방법이 있단 말이야. 맞지? 여러 가지 수열 방법이 있는데 왜 고2가 되고 있으니까 뭐 헌혈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안 하더나? 맞지? 학교에 가끔 헌혈차가 와서 밖에서 대기 중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한데, 자, 그렇게 했을 때 이런 헌혈, 수혈, 그치? 저 수혈을 할 때 방법이 있다고. 방법이. 아무나 하면 안 되고. 방법이 있어. 왜 방법이 있냐면 사실 수혈할 때 뭘 주고 싶은 걸까? 적혈구를 주고 싶은 거야. 어떤 사람이 적혈구가 없으니까 적혈구를 주고 싶은 방법, 이게 제일 우선이라는 거지. 이랬나? 만약 백혈구 수가 좀 적다 이렇게 되면 일단은 감염 안 되도록 좀 안전하게 하면 좀 버틸 수 있어. 근데 적혈구 수가 줄어들면 굉장히 위험하거든. 그래서 수술할 때 피 매달아 놓고 한 이유가 전격적으로 적혈구를 주기 위해. 이랬지? 적혈구를 주려고. 그래서 일단 수혈은 하는 이유가 적혈구를 공급을 하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잠깐만. 자, 적혈구를 주고 싶다. 자, 이렇게 적어놔. 주는 사람 응집원. 선생님은 로고처럼 주는 사람 응집원, 받는 사람 뭐? 응집소. 나는 사실 하나만 외워요. 주는 사람 응집원, 받는 사람 응집소. 얘가 결합을 하면 안 돼. 결합을 하면 안 돼. 내가 줬는데 그 뭉쳐 뽑아라. 큰일 난다, 얘가. 그치, 안 주는 이만 못한 거지. 맞지? 그러면 주는 사람 응집원, 받는 사람 응집소가 응집 반응 안 하면, 응집 안 하면 소량 수혈이 가능하다. 그러면 사실 여러분 묻지 마세요. 어느 정도가 다량 수혈입니까? 모른다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대답 못 해주니까 묻지 마라. 다량 수혈 되게 많이 주려면 혈액형이 같아야 돼. 혈액형이 일치해야만 다량 수혈이 가능하다. 그러나 다량 수혈은 혈액형이 같아야만 줄 수 있고, 소량 수혈은 주는 사람 응집원하고 받는 사람 응집소하고 결합을 안 하면 줄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쌤 이렇게 할게. O형인 사람이 있고 A형인 사람과 B형인 사람과 AB형인 사람이 있어. 주는 사람 응집원. 이 사람 응집원 있어 없어? 없어. 웬만하면 줘도 돼. 내가 줬는데 그러니까 쌤이면 다 퍼줘도 된다고 너한테. 내가 응집원이 없거든. 그럼 너한테 알파나 베타가 있잖아. 있어. 내가 줬는 건 알파 베타가 없거든. 뭉칠 리가 있다 없다? 없다. 됐나? 그러면 A형은 B한테 줘도 돼 안 돼? 얘는 응집원이 A가 있지. 하지만 이 사람은 응집소가 원은 있는지 몰라도 응집소가 없어. 나 아무거나 다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된 거지. AB형은. 세상 공평하다는 거잖아. 2개씩. 그래서 AB형은 응집원은 AB가 둘 다 있지만 그거 중요하지 않아. 난 응집소가 없으니까 받기는 가능해. 이렇게. 됐지? 그래서 줘. A형한테도 받고 B형한테도 받고 O형한테도 받고. 말 되겠나? 그럼 이건 쌤 소량 수혈만 적었다는 거지. 다량 수혈은 OO, AA, BB, AB. 굳이 뭐 적어야 되겠나? 안 적어도 되지 않나? 그치. 그럼 이거는 줄 수 있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경우. 나는 이걸 뭐라고? 주는 사람 응집원. 원인 제공했다. 그리고 쌤 했잖아. 적혈구 주는 거라며. 그치. 적혈구 어디? 응집원 있는 거 맞지? 적혈구 응집원 있는 거 맞아. 주는 사람이 적혈구 줄 거니까 이 사람은 응집원만 생각하면 된다고. 말 되겠나? 소량 수혈이 가능하다. 됐지? 이렇게 된다. 자, 그리고 나면 우리가 책을
잠깐만 볼까? 책에는 201쪽에 일단은 너희들한테 혈액형 응집 반응이라고 돼 있대. 첫째 줄에 적혈구 세포막에 있는 응집원 밑줄 쫙, 혈장에 있는 응집소 밑줄 쫙. 얘가 항원 항체 반응 제일 그 이야기한 거다. 얘가 엉겨붙어서 응집 반응. 아까 쌤 처음에 응집과 응고가 다른 단어다라고 이야기했다. 항원 항체 반응처럼 되는 게 응집 반응이다. 옆에 플러스란에도 적혀있지, 그지? 확인해야 됩니다. 우린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해야 될 거니까. 그리고 지금 내가 했는 게 ABO식 혈액형인 거야. 무슨 형이야? A형요, B형요 이렇게 이야기했는 거.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표로 A형이 가진 거, B형이 가진 거. 그리고 판별하는 방법은 그 밑에 보니까 거기 이런 애기 보이나? 세로 주게 여기. 항 A 혈청, 항 B 혈청. 쌤이 고등학교 때 울 뻔했어. 항 A 혈청. 한번 적어줘래. 항 A 혈청. 이게 무슨 말이게? A랑 붙는 거. 누구? 응집소 알파. 이 말인 거야. 항 A. A의 항. 붙는 거. 항 A 혈청. 그 혈청 안에 누가 있다? 응집소 알파가 있다. 쌤 아까 뭐라고 했어? B형. 표준 혈청. 야, 똑같은 말인데 1의 이름이 다르다. A와 알파와 B와. 그럼 잘 생각해봐라. 다를 수 있다. 이거 봐봐. 너는 외갓집 가고 엄마는 친정 가고 아빠는 처갓집 가고. 말 되지, 그지? 그런 것처럼 똑같은 건데 이름이 다르다. 어떻게 구분할까? 정확하게 알아야지. 말 됐나? 응집소 알파가 있다. 그거 B형인 사람이 갖고 있는 거다. 내 혈액형 기준으로 항상 공부를 해주면 된다. 됐지? 그리고 응집소 알파다. A가 붙는 거지. 항 A구나. 이렇게. 됐지? 만약에 나중에 시험 문제 했을 때 그냥 알파 이렇게 적으면 틀린다. 응집소 알파. 이렇게 정확하게 적어줘야 된다. 이해됐습니까? 됐어. 빼놓지 말고.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항 A 혈청, 응집소 알파 이런 식으로. 그럼 응집하는 게 무슨 형인가? 이렇게. 붙었다. 그럼 이렇게 되면 P가 못 들을 거니까 함부로 주면 안 되겠지. 그래서 3번에 수혈관계. 같은 혈액형끼리는 안전하다. 근데 때로는 그게 안 될 수도 있어. 때로는. 그러면 혈액형 제공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하고 제공하는 사람의 응집원 이렇게 돼 있나? 주는 사람 응집원. 땡미 로고처럼 기억을 하라 했는 게. 말 됐습니까? 주는 사람 응집원. 됐지? 자, 이제 그러면 몇 번이지? 8번이가? 8번. 자, 혹시나 싶어서 RH식 혈액형 얘기할게. RH식 혈액형. 자, 요거는 학교에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작년 기준하고는 막 얘기를 하더라고. 자, RH 혈액형은 딴 얘기가 아니라 붉은 털 원숭이가 있다. 원숭이, 맞아. 원숭이. 원숭이의 적혈구가 있어. 원숭이 적혈구를 토끼한테 주사를 하는 거야. 잠깐만, 이거 좀 잤난가, 이거? 멀쩡하게 있는 토끼한테. 원숭이 적혈구는. 이게 무슨 의미로 작용하냐면, 내과 알잖아. 내과인데 들어오면 거부 반응. 없애야지. 면역을 일으킬 거다. 됐나? 이게 항상 뭐냐면, 내 거 아닌 다른 거는 우리는 몸에서 막아내려고 해. 그래서 이식 수술하는 사람들은 면역 거부제를 항상 복용을 하거나 이렇게 돼. 면역 반응 일으키면 안 돼. 방어하면 안 돼. 됐지? 그러면 붉은 털 원숭이 적혈구를 갖다 토끼한테 주사를 하면 토끼는 이 적혈구를 없애기 위해서 얘를 항원으로 인식을 하고 얘가 항체를 생성을 할 거야.
항체를 생성할 거야. 됐나?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해놓고 미안한 얘기지만 토끼한테 이거 항체 생성했다 그랬지? 혈청을 들고 올 거다. 토끼의 혈청. 됐나? 그럼 만약에 이게 아까 붉은 털 원숭이 적혈구 자 표면에 요래 생겼었대. 요래 생겼으면 이 항체는 요렇게 생긴 항체를 만들겠지. 맞지? 이 상황에서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해? 아, 요 녀석 갖다 넣어 놓겠지. 아, 근데 이 녀석 요 녀석 하니까 좀 별로 아이가? 그래서 이름을 정했어. 얘를 응집 원 B. 얘는 그럼 응집 조 알파 베타 있으니까 델타. 그래서 여기에다가 델타를 갖다 놨다는 거지. 됐지? 자, 이 상황에서 선생님의 혈액을 똑 떨어뜨렸다. 됐지? 무슨 일이 생겼냐면 여기에 뭉글뭉글 파지티브. 무슨 반응? 응집 반응이 일어났다는 거지. 그럼 파지티브로 응집 반응이 일어났지? 일어났으니까 RH 마이너스. 붉은 털 원숭이, 얘들 레드로 되면 이 원숭이한테, 소리, 플러스. 파지티브인데, 플러스. 됐나? 그러면, 쌤 같은 사람이 있나요? 아니, 응집 안 하는 사람도 있어. 응집 안 하는 사람을 뭐라고? RH-라고 할 거다. 됐나? 그러면, 이렇게 하자. 어떤 사람은 RH 플러스형이고, 어떤 사람은 RH 마이너스형인 거.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너희들 봤을 때 봐라. 분명히 이 안에 누구 넣었어? 델타 넣었지? 맞지? 델타는 누구 때문에 만들어진 거? D 때문에 만들어진 게 델타지. 그 델타를 이 안에 넣었단 말이야. 근데 쌤이, 잠깐만, 내 거 넣었는데 델타하고 응집이 일어났다는 얘기지. 그럼 내 거 뭐? D 갖고 있었는 거야. 이야, 선생님, 잠깐만요. 선생님, 원숭이하고 똑같은 거 갖고 있어요. 원숭이하고 똑같은 부분에 꽤 있단다. 입체 구조가. 이렇게 생긴 게 나도 갖고 있다. 이런 의미란 거지. 됐나? 그래서 사람들도 분류를 해보니까 RH 플러스인 사람과 RH 마이너스인 사람이 있더라. 그러면 RH 플러스인 사람은 응집 1D를 가지고 있다. 근데 RH 마이너스인 사람은 응집 1D가 없다. 이 부분 할 때는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유무와 응집 반응 플러스 마이너스 파지티브 네거티브 구분해야 된다. 얘는 있다. 그럼 나는 D 있었는데 델타 갖고 있었으면 죽었지. 그럼 선생님 델타 있겠나 없겠나? 없겠지. 없어. 선생님 이제 물을게. 아까 앞에서 우리 A형 할 때 세상 공평하다 그랬다 그지? RH-형은 응집소 델타를 가진다 OX. 배신감 같은데. 있게 없게? 그치, 배신감이 든다. 이 말을 왜 이렇게 맞지? 없대. 야, 이 사람 목숨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 든다.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 근데, 자,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게. 지금 우리가 유전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는데,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어. 사실 내가 중학교 때 했지, 그지? 남자와 여자, 남자 네모, 여자는 동그라미야. 그치? 이거 사실은 RH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얘가 우성이거든. 얘가 우성이야. 이 사람이 열성이거든. 열성이야. 나? RH 플러스인 아빠가 있어. RH 마이너스인 엄마가 있어. 나? 그러면 첫째 애가 내가 아는 집이야. RH 플러스였어. 네? 그러면
자, 애하고 엄마하고 피가 섞이게 안 섞이게? 자, 그럼 아빠하고 내하고 피가 섞이게 안 섞이게? 다 거짓말이야. 유전적으로 받았을 뿐이지 아빠하고 내하고 피 안 섞였어. 그 엄마하고 내하고도 원래 엄마하고 10달 동안 뱃속에 있었지만 엄마하고 내하고 피 섞인 적이 없어. 알겠나? 피 섞인, 저 엄마하고 혈액형 같은 사람. 내 같은 경우는 나는 O형. 아, 우리 애들 A형, A형, O형. 뭐 이랬으니까 괜찮지. 만약에 엄마가 AB형. 뭐 애가 AB형 같으면 괜찮은데 혈액형 다르면 피 섞이면 응집해서 애 죽을 수도 있어. 피 안 섞여. 거짓말이야. 속설이야. 뭘 피가 섞여? 거짓말이야. 그래서 피 한 방울 안 섞였어, 엄마하고. 자, 근데 태어날 때 택주라고 이렇게 해서 찢어지면서 이렇게 세포가 떨어지면서 약간 갈 수가 있어. 약간. 됐나? 그러면 만약에 애가 RH 플러스돼. 얘가 D를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엄마한테 태어나면서 D가 딱 갔지? 그럼 엄마는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델타를 생성을 해. 델타를 생성을 해. 근데 델타는 어디에? 작은 거잖아. 위에 항체에 있는 거지. 됐지? 근데 둘째가 임신됐다. 얘가 RH 플러스거든? 그러면 정말 잼했을 때 점 하나만 해. 그치? 근데 그때 엄마한테 피 적혈구는 안 가. 근데 얘들은 가. 혈장은 가. 혈장 가니까 응집소는 갈 수가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나? 얘는 D 가졌지. 엄마한테 델타 있었지. 그럼 얘는 피 뭉쳐서 죽었어. 이해되겠나? 언제 태어났다면?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실제로 내가 아는 집인데 걔가 오빠가 RH 플러스거든. 알고 있었는데 엄마가 RH 마이너스라는 얘기 나중에 알았어. 그 여동생 동생이 태어나서 우리 엄마 RH 마이너스인데 그치 병원에서 조치를 다 하지. 왜냐? 자 봐라 집에 갔는데 선아 집에 갔는데 밥이 있어. 엄마가 먹을 거 다 해놨어. 그러면 굳이 배달시켜서 기다렸다가 먹을 필요가 있나 없나? 없지. 그럼 무슨 얘기냐? 이 사람 이 뒤에 안 만들도록 이미 주사를 해. 이미 주사를 해. 델타를 만든다는 얘기는 아니라 얘가 우리가 봤을 때 아까 기억세포, 현지세포 이런 거 있었지. 항체 만들듯이 이게 내가 공장을 돌려서 만든다는 얘기거든. 그럼 그게 남아있는 거지. 그러니까 안 만들도록 아예 그냥 밥을 주는 거야. 밥을 주는 것처럼 델타를 주사해서 줘놓는 거야. 그럼 D가 딱 들어오면 델타라고 없애버릴 수 있도록. 하지만 엄마는 델타를 만든 세포는 없지. 델타를 만든 세포는 없는 거야. 됐나? 왜냐? 델타를 갖고 있던 거, 옆에 빌려와서 있었던 거지. 델타 만든 적은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있던 거 웃자다가 아들한테 D 오면 얘를 다 없애버리고 엄마가 델타를 만들진 않았으니까 앞으로도 만들 일은 없어. 됐나? 그러면 둘째가 태어나도 엄마가 델타를 주겠나 안 주겠나? 안 주니까 얘는 피 뭉쳐서 죽을 일은 없다는 거지. 이해됐나? 자, 그럼 잠깐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옆에는 201쪽에. 201쪽에. 자, 태아, 적혈, 모구증. 이렇게 돼 있나? 플러스라네. RH-인 엄마가 RH 플러스형인 첫 아이를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면 RH 응집원, 아들한테 있던 게 이렇게 엄마한테 가는 거야. 응집원에 노출되어 끊고 RH 응집소가 생성이 된다. 조선시대 같으면 이랬다. 이후 RH 플러스형인 둘째 아이를 임신을 하면 엄마가 아까 RH 응집소 만들었지? 만들었으면 이게 기억세포, 형질세포 쭉 있을 거다. 그래서 RH 응집소가 태반 따라서 아이에게 가재. 팍 잡아서 니 가지 마. 없애버린 거지. 적혈구가 파괴된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자연적으로 나타나면 둘째가 왜 유산이지? 이렇게 될 수가 있다고. 됐습니까? 근데 요즘 병원에서 다 하니까 그럴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됐지? 그래서 태아, 적혈, 모구증 이렇게 되는데 저가세포증 적어봐라. 적아세포증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해서
혹시 쌤들이 흘러가면서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다. 됐나?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메커니즘 상으로는 엄마한테 애가 태어날 때 엄마한테 D가 조금 갈 수도 있다. 하지만 엄마가 이미 주사 맞아서 델타가 있어서 D를 없앨 수 있다면 얘는 굳이 만들 필요는 없다. 그럼 안 갖고 있으니까 둘째가 안전하게 출생을 할 수가 있다. 잘 되겠나?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지. 그게 왼쪽에 쫙 적혀 있다. 그럼 잠깐만. RH 플러스형 마이너스형 누가 누구한테 줄 수 있어? 주는 사람 응집원? 아하, 있지. 주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지. 됐지? 그러면 누가 이렇게 수열이 가능하다는 거지. RH 마이너스가 RH 플러스한테 줄 수는 있을 것 같다. 말 됐나? yes. 됐다. 자, 그러면 쌤이 얘라 그 203쪽 얘기를 좀 못했거든. 1차, 2차 면역.